추웠던 한파가 조금 움츠러든 그런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또 매서운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도 걸리지 마셔야죠.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슈 브리핑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가장 특파원으로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처럼 뉴스거리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작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큰 굵직굵직한 그런 뉴스거리들이 참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어렵지 않게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번 얘기는 서지현 검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판 미투 운동의 시작이 지금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사회적인 고발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9일이죠.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8년 전에 있었던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또 진솔하게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출렁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 검사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죠. 반면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아닌 일부에서는 좀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자, 서 검사는 검사입니다. 서지현 검사.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했죠. 북부지원. 저기 8년 전이니까 아마 창동이 아니라 저 노원구 쪽에 있는, 공릉동 쪽에 있는 그 북부지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현재는 지금 창원 통영지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 검사의 이런 성추행, 검찰 내 성추행 고발은 미국 허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벌써부터 검찰뿐만이 아니라 방송국, 항공사, 일반 회사 등등에서도 나도 당했다 하면서 용기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한동안은 이런 얘기들이 미투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솔직히 전망됩니다. 사실 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은 우리나라가 조금은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 원래부터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와 여성을 조금 밑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잖아요. 그래서 여자 하면은 조금 뭐랄까, 같은 동성으로 보지 않고 밑으로 내려보면서 얕보는 그런 문화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들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던 근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검찰뿐만이 아니라요, 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좀 여성에 대한 폄하라든지 좀 비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향하고 똑같은 인격체로서 서로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 여론이 그렇습니다. 서검사님의 그 고발에 대해서 용기 있다, 당연하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누리꾼들의 여론을 보면은, 일부 글들을 보면은 아주 조금 서검사 행실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와서 폭로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정치에 나가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좀 2차적으로 또 서검사를 매도하는 그런 또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검사님이 그런 글은 좀 안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서검사님의 그 고발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은 이번에 시작이 아주 지속돼 갖고 완전히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 그 8년이나 지났어요.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서검사를 성추행했던 안택은 당시 검찰국장이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오늘 철저한 진상조사 TF가 또 꾸려졌죠. 국가인권회에서도 꾸려졌죠. 검찰 내에서도 이미 진상조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각 해당 분야 팀들이 이번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서 앞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성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 안택은 그 전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사건을 또 당시에 무마하려고 했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이 두 사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각에서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검찰의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지검장 조희진 지검장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 안 전 국장하고 그 최 의원에 대한 범죄 혐의, 이게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인 신분으로 일단 부르는 거예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참고인은 또 검찰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추행, 안 전 국장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인데, 이 강제추행죄는 혐의는 사건이 발생한 그 당시 피해자가 고소해야지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입니다. 8년 전이니까요. 201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로 이제 법이 이제 바뀌어갖고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의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처벌하기가 이미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또한 그 고소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피해자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현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이 안 국장이 당시 검찰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검사의 한참 상사죠. 따라서 서검사가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서 저 창원까지 내려가게, 통영지청까지 내려가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사가 좀 안 좋은, 눈에 보이기 싫은, 그리고 후배 내지는 그 밑에 하급 검사를 아주 멀리 보내는 거, 이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7년이고 안전국장이 2015년 8월에 검찰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시간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국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인사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건 직권남용죄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규일 의원도 2010년 12월에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그 서검사의 문제가 조금 그때도 나오긴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라고 유명하신 여검사님 계시죠? 자기가 공판 검사할 때 예를 들면 너는 빠져라, 위에서 내려가 왔습니다만 공판장에 문을 잠가 걸고 구형을 무죄를 때렸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당시 최규일 검찰국장이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나서서 설치냐? 이런 식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최규일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언론기관에서 저 인터뷰를 하자는데 인터뷰가 안 됐었습니다. 어제도 막 피해 다니다가, 국회 끝나고 피해 다니다가 기자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어갖고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내가 은폐를 하려고 했으면 서검사를 만나본 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성추행 사건 자체를 나는 모르는데 왜 자기를 지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임 검사의 주장이, 이문정 검사, 구체적이지 않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한 적 없고 자기 평소에 말투나 행동과도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시에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한테 의논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모 부장검사가 1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김모 부장검사는 서검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는데 서검사가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문정 검사는 법무부 검찰 감사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그때 당시 물어봤는데 서검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감찰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SNS에 해명을 했죠. 그리고 또 8년이 지난 지금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자기를 지목해서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또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말하는 걸 쭉 보면 최 의원이 처음엔 모른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토탈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억 안 난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서검사가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추행 사건은 일어났는데 서검사가 결국 감찰을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감찰 안 했다는 겁니다. 감찰국장이 당시. 좀 황당한 논리죠. 이게 다른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렇고 뭡니까? 여러 군데서 다 그렇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도 상사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성이 성추행 당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술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더구나 일개 평검사가 부장검사, 감찰국장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분위기에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거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감찰을 거기서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런 일 없었다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서검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것은 사실 안 전 국장이 2010년 이후에 쭉 해왔던 것을 지켜보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트라우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전 국장이 온누리교회 신앙 강증을 하면서 자기는 떳떳하게 살았다. 그런데 자기 교만을 반성한다. 이런 식의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서검사도 더 이상 이제 참기가 힘들었다고 하죠. 이게 간증 내용을 보면은 제 교만을 반성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자신은 떳떳이 살아왔고 그동안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보면 뭘 반성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 온누리 교회도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안 전 국장이 면직당했지 않습니까? 그 면직당한 게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그때 검찰과의 돈봉투 사건, 법무부 검찰 수사 검사들하고의 돈봉투 사건. 그거로 인해서 면직을 당했어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증 그걸 보고 이제 누리꾼들이 막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해명을 했어요. 안태근 씨, 안 전 국장. 안태근 씨의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식 간증은 그분이 고위층 이력이 있다고 특별하다고 인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매월 세례식에서 이루어지는 고백에서 그때 세례받는 사람들을 대표로 한 사람 선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사람의 과거 이력까지 샅샅이 조사하긴 사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여름에 있었던 돈봉투 사건,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뜻하지 않은 일로 표현을 하고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교회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사과를 좀 하시는 게, 해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뭐 담당자가 뭐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교회 측에서 그 안전국장의 그 과거 이력이나 사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간증자로 선정했다고? 사실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래서 현재 그 비난 여론 때문에 오늘이 교회 측은 그 SNS 계정 현재 스톱했습니다. 해당 글도 삭제했고요. 근데 이런 거로 과연 문제가 덮여질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기요, 오늘 또 그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한테 그 서검사가 메일로 사건 내용을 올렸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뭐 박 장관이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다가 받았다. 근데 처음에 몰랐다, 안 받았다 그 얘기는 박 장관이 한 게 아닙니다. 그 법무부 관계자가 한 겁니다. 그 관계자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장관이 갑자기 말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현 정권의 그 장관이라고 해서 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그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요. 그리고 안타깝다. 적극적으로 2차 피해가 서검사한테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아무쪼록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갖고 서검사의 그 억울함도 좀 풀어주시고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한국판 미투 운동, 사회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도 밀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격려해서 이 운동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지현 검사의 한국판 미투 운동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 이 추위가 이번 겨울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슈 브리핑은요, 유튜브하고 팟캐스트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뉴스 프리존에서는 광고 및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및 후원 문의 070-7686-1402 후원 계좌 하나은행 221-910011-51004 후원 계좌 하나은행 221-910011-51004 예금주 뉴스 프리존 기사 제보 02-2235-2114